자, 봅시다. 자, 우리 그 다음 쪽 넘어가서 이제 미분 마지막 파트입니다. 진짜 쉽거든? 진짜 쉬운데, 그냥 진짜 쉬워. 그냥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자, 일단 얘기를 해볼게.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야. 이해시켜줄게. 네, 이거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 파트는 원래 수능에 혹은 모의고사에 에서 약간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문제가 안 나올 때도 되게 많았는데 최근 한 3년 새 모의고사에 빼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어. 특별히 개발된 문항이란 게 여기엔 있을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되게 문제가 간단합니다. 마치 확통에서 통계 파트랑 똑같아. 확통에서 통계 틀리면 바보거든? 딱 정해진 대로만 문제 낸단 말이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냥 딱 정해진 대로 문제 내. 특별할 게 1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냥 공부하고 내용 알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봐봐. 잘 봐야 돼요. 근데도 왜냐면 문제 나올 거니까. 특히 학교 중에서 분명히 최근 기출문제를 많이 좀 한두 개씩, 효명고 같은 경우 한 개나 두 개를 꼭 내. 됐어? 나름 4점짜리 문항을. 그럼 최근 문제라고 하면 나올 확률이 없진 않은 거야. 됐지? 잘 봐. 자, 일단 변화율인데 이 얘기를 먼저 하자. 내가 미분 첫 파트에서 얘기했다. 변화가 뭐야? 수학에서 말하는 변화는? 그렇지. x가 변할 때 누가 변하는 걸 보는 거야? y가 변하는 걸 보는 게 변화야. 그치? 다시. 수학에서 말하는 변화라는 거는 자, x가 변할 때 그래, y가 변하는 걸 보는 겁니다. 이게 수학에서 말하는 변화예요. 기본적으로. 수투에서 말하는 변화죠. 정확히 말하면. 그러면 좀만 더 생각해보자. 그럼 율이라는 건 변화하는 비율을 뜻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변화율을 두 개를 배웠습니다. 평균 변화율이랑 순간 변화율을 배웠어. 됐지? 다시. 그럼 이래. 우린 변화율을 두 개를 배웠는데 일단 하기 전에 이것부터 보는 거야. 자, 평균 변화율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x가 a부터 b까지 변할 때 fx의 평균 변화율은요. x가 a부터 b까지 변할 때 fx의 평균 변화율은요.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였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요. 이 함수가요. 어느 순간에 순간적으로 변하는 걸 체크하기 위해서요. 도함수 혹은 뭘 만들었어요? 미분 계수를 정의했죠. 자, 그런 얘기를 했었어, 앞에서. 자, 다시. 그래서 이랬어. 자,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게 평균 변화율이야. 미분 계수나 도함수 봐봐. 자, 다시 도함수 얘기할게, 도함수. 자, 도함수는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뭐냐면 변화율이야. 됐어? 정확히 말하면 앞에 숨어있는 글자가 하나 더 있거든. 자, 순간 변화율이야. 일단 됐어? 자, 수학에서 말하는 변화율, 이쪽 파트에서 말하는 변화율이라는 거는요. 시각에 대한 앞에 뭐가 늘 숨어있는 거냐면 순간 변화율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됐니? 자, 도함수는 순간 변화율이야. 자, 무슨 소리인지 써볼게요. 자, 이렇게 되겠죠. 우리 도함수 써보자. f'x는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이거잖아. 됐어? 야,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잘 봐. h가 0으로 가지. 이게 원래 다 있으면 이거잖아. x 더하기 h 빼기 x인 거잖아. 됐어? x 더하기 h랑 x 더하기 h, f, x 더하기 h랑 x, fx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지. 근데 h가 0에 가까워지니까 두 점이 한없이 가까워져, 안 가까워져? 가까워져서 순간적으로 fx가 변화하는 비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지. x가 변화하는 거 비율분의 y가 변하는 것의 비율이지. x가 변하는 것분의 y가 변하는 것의 전체의 비율이지. 근데 그 상황이 순간적으로 일어나죠. h가 0에 가까워지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냥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야. 순간 변화율이지. 내 말 이해되니? 자, 근데 얘를 다시 이렇게 쓴다.
얘는요, 이게 뭐랑 똑같은 식이었냐면 이거랑 같은 식이었지.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 되니? x 증분분의 y 증분을 됐어요? 순간적으로 보는 거지. 자, 다시. 그럼 얘는 뭐랑 똑같은 거였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 dy dx라고 쓸 수 있었어요. 되니? 근데 얘를 어떻게 읽냐면요. 이렇게 읽습니다. 자, 여기 얘네들 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거를 이렇게 읽습니다. 자, 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해보자. 초등학교는 잘 나왔나 보자. 자, 5분의 7 말고 어떻게 읽어요? 그거 말고요. 이 상태 그대로 읽으세요. 5분의 7 말고 어떻게 읽어요? 어떻게 읽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자, 얘는요, 어떻게 읽냐면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요. 그래, 누군간 이랬지. 7대 5지. 누가 기준이야? 7이 기준이야? 5가 기준이야? 5가 기준이다? 됐어요? 무슨 소리냐면 5에 대한 7의 비율입니다. 다시요. 이게 지금 5분의 7이라는 게 왜 이거 초등학교 때 안 배워?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 줄걸? 자, 봐봐. 그럼 다시 가르칠 때 의미를 안 가르친단 말이야. 5분의 7이라는 게 1.4지. 뭐냐면 5에 대한 7의 비율이 1.4란 얘기야. 5의 1.4배가 7이잖아. 내 말 이해돼? 5에 대한 7의 비율이야, 이거는. 5에 대한 7의 비율이야. 내 말 이해됐어? 누구에 대한이 어디에 들어가? 분모에 들어가. 자, 지금 다시 생각해봐. 얘도 분모에 x가 들어가요, 지금. x에 대한 y의 변화율이야, 이건 읽을 때. x가 기준이 되는 거야. 다시 왜? x가 변할 때 y가 얼마만큼 변하느냐 비율을 보는 거잖아. 5에 대한 7의 비율이잖아. 똑같다고. x에 대한 y의 변화율이야. 내 말 이해됐지? 자, 그럼 다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 놈은요. 교과서를 잘 읽어보시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x에 대한 y. 됐어요? 순간은 생략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변화율이라고 있으면 순간이 써있다고 생각하면 돼, 앞에. 순간 변화율입니다. 됐니? x에 대한 y에 뭐라고? 순간 변화율이라고. 그럼 내 얘기 다시 들어봐. 우리는 x에 대한 y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냐면, 잘 봐. x에 대한 y의 변화니까 x가 변할 때 y가 어떻게 변하는지 봐야 되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y를 x로 썼어, 안 썼어? y를 x로 쓴 거였어. y는 fx였잖아. 그리고 그거를 변화율을 구하기 위해서 뭐 한 거야? 미분해버린 거예요. 내 말 이해됐니? 자, 그럼 다시 x에 대한 y의 순간 변화율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는 거야? y를 뭘로 쓴다? 자, 요거를 x에 대한 식으로 쓴다. 됐어, x로 씁니다. 그런 다음에 변화율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다시 무엇한다? 미분한다. 됐니? 그냥 요 내용이 끝인 겁니다. 이 내용은요. 아시겠어요? 자, 수학에서 말하는 변화는 특히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x가 변할 때 y가 변하는 거고요. x가 변할 때 y가 변하니까 기준이 되는 건 x가 되는 거야. 그래서 x에 대한 y의 변화율이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는. 알아들었니? 그렇죠, 이거야, 그냥. 되게 간단해, 그지? 그냥 하면 돼. 자, 다 있어. 그러면 잘 봐. 그럼 이제 요 내용 갖고 생각을 해봐. 자, 첫 번째 나오는 건 뭐냐면 이제 거기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얘기지. 자, 자, 속도, 가속도야. 자, 일단은 결국에는 익숙해지면 그냥 풀게 될 텐데 먼저 얘기를 해줄게. 일단 니네 이쪽 파트는 뭐냐면 누구에 대한 변화율이래?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래. 자, 시각 t에 대한 변화율이야, t. 됐어. 무슨 소리냐? 누가 기준이 돼?
t가 기준이 돼. 시간이 흘러간다 이 얘기야. 다시 x에 대한이잖아. x가 변해가잖아. 얘는 시각 t에 대한 변화이니까 무슨 소리냐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변하는 무언가가 있는 거야. 내 말 이해되니?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 변하는 무언가는 물체의 운동, 물체의 위치일 수도 있고 물체가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움직이면 이거를 시각 t에 대해서 t에 따라서 위치를 쓸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거를 위치일 수도 있고 속도일 수도 있고 가속도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이런 걸 수도 있어. 어떤 변의 길이가 뭐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한다고 치면은 이런 길이 또한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겠지. 그래서 시간에 대해 변해가는 것들에 대해서 보는 거야 이거는. 자, 이해된 거다. 자, 그럼 다시 그럼 속도 가속도와 미분에 대한 얘기를 할게. 자, 일단 첫 번째 정의부터 봅니다. 자, 되게 쉽습니다. 자, 속도는요. 자, 일단 요 상황은 일단 시각 t에 대해서 변화하는 무언가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정의를 먼저 하나 줄게요. 자, 첫 번째 속도의 정의입니다. 속도는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속도의 정확한 정의는 시각 t에 대한 자, 다시 시각 t에 대한 위치의 위치를 x라 할게. 위치 x의 순간 변화율입니다. 자, 속도는 시각 t에 대한 물체의 어떤 위치의 변화율이야. 잘 봐. 니네 속도라는 거는 배우지? 물리 시간에 배웠지? 맞아? 벡터와 스칼라 배우지 않니? 고등학교 1학년 때? 혹은 중학교 한 2학년 때쯤? 무슨 소리야. 문과가 무슨 소리. 다 배우잖아. 이건 기본이잖아. 안 배워? 너 이과잖아. 왜? 그럼 배울 게 뭐가 있어? 화생지? 화학 따위? 야, 진짜 미치겠다 진짜. 자, 야, 왜 공부하기 좋은 과목들을 두고서 왜 그딴 암기 과목을 배우는 거지? 아, 그러면 다시 화학까지는 인정하는데 그걸 왜 하지? 생명 별로일 텐데? 자, 다시 봐봐. 그러면 야, 그러면 시각 t에 대한 위치의 순간 변화율. 자, 근데 뭐 하려고 그랬지? 자, 속도라는 건 이거야. 물체 빠르기 플러스 방향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됐어? 니네 속도랑 속력의 차이를 알아야 돼. 속력 자체는 그냥 그 물체의 순수한 빠르기고요. 이것만 기억해 놓으세요. 속도는요, 가는 방향 플러스 빠르기입니다. 일단 됐어요. 그러면 다시 속력은 그냥 빠르기야, 빠르기. 됐지? 속도는요, 방향 플러스 빠르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구분하지 않고 써서 그래. 됐어요? 구분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속도는요, 빠르기 플러스 어느 방향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자, 그냥 쉽게 얘기할게. 잘 봐. 어차피 우리는 직선상의 운동만 볼 거니까 수직선상에서 어떤 물체가 움직여? 그래서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는 속도가 양수인 거야.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면 속도가 음수인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똑같은 빠르기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잖아? 그럼 예를 들어 이쪽으로 할 때 속도가 50이면 이쪽으로 할 때 속도는 마이너스 50이 되는 거야. 근데 속력은 50으로 둘 다 똑같아. 속력 자체는 빠르기니까 절대값으로 보는 개념이거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됐습니까? 다시. 그러면 자, 속력은 빠르기고 속도는 방향 더하기 빠르기입니다. 그러면 속도가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거냐면 밟아. 방향에다 빠르기를 같이 보는 거지. 그 위치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빠르게 변해가느냐, 위치의 변화의 폭이 얼마나 크냐 작냐에 따라서 속도는 정해지겠지. 왜? 방향도 보고 빠르기도 보잖아. 물체 위치가 양의 방향으로 이따만큼 변하면 속도가 빠른 거고 양의 방향으로 요만큼 변하면 속도가 작은 거야. 됐어? 내 말 이해돼? 자, 니네 기준으로 이쪽이 양의 방향이지.
이렇게 가면 양의 방향으로 속도가 큰 거고 이렇게 가면은 음의 방향으로 속도가 작지만 속력은 큰 거야. 내 말 이해되니? 자, 그렇기 때문에 뭐랑 뭘 봐? 방향이랑 빠르기를 다 같이 보기 때문에 위치가 얼마만큼 변화하는가로 정의 내릴 수 있는 거야, 속도는. 자, 이해됐지? 그럼 자, 그럼 그 다음은 이게 다야. 잘 봐. 그럼 속도는 시각 t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지. t가 기준이 돼서 위치의 변화율을 보는 거지. 다시. x에 대한 y의 변화율은요. x가 기준이 돼서 y의 변화를 보는데 y를 x로 써서 미분한 변화율이 나온다고 그랬지? 똑같네, 구조가. 그럼 속도 v는요. 됐어요? 위치를 뭘로 써서요? 위치를 t로 쓴다면 걔를 뭐 해야 돼? 미분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위치를 미분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다시 쓰면은 자, x를 뭘로 미분하는 거야? t로 미분하는 거지만 얘는 굳이 볼 필요가 없다. 결국에는 뭘 미분한 거다? 위치를 미분한 거다, 속도는.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이거 잘 나오진 않은데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입니다. 속력은 빠르기만 보는 거니까 방향이 상관없어. 자, 속도의 절대값을 씌우면 속력입니다. 자, 두 번째 가속도입니다. 자, 가속도는 정의가 이래. 시각 t에 대한 자, 시각 t에 대한 자, 속도 v였죠. v의 자, 순간 변화율입니다. 자, 일단 됐니? 자, 가속도는요. 자, 스몰 a로 쓰고요. 그럼 a는 자, 속도를요. 뭐 하면 되는 겁니까? t로 미분하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냥 이게 의미야. 자, 좀만 더 해볼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거는 제일 기본이야, 그지?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을 좀 하냐면 자, 우리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요.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겠지. 됐어? 무슨 소리냐면 속도 함수는요. 위치의 도함수예요, 아니에요? 위치를 미분해서 속도란 얘기는 얘가 F면 얘가 F'이잖아. 위치의 도함수지. 가속도는요. 속도의 도함수예요, 아니에요? 속도의 도함수예요. 내 말 이해됩니까? 그럼 다시 잘 봐. 자. 일단 알아야 되는 거. 도함수의 부호는요. 원래 함수의 뭘 결정합니까? 증감을 결정합니다. 내 말 이해되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너무 당연한 걸 알게 됩니다. 속도의 부호는요. 위치에 뭘 결정합니까? 증가, 감소. 되니? 근데 위치가 증가한다, 감소한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이쪽에서 다루게 되는 운동이라는 건 직선 운동이야. 평면상을 뱅글뱅글 움직인다든지 공간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면 됐어? 자, 왜냐면은 복잡하니까 그냥 직선상의 운동만 해요. 내 말 이해됐습니까? 직선상의 운동만 하기 때문에 위치가 증가한다, 감소한다는 물체 운동 방향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양의 방향이냐, 음의 방향이냐를 결정하는 거야. 내 말 이해되니? 자, 다시.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이쪽 갖고 문제를 낼 때 제일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다시. 이쪽 갖고 문제를 낼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속도는요. V는 자, 위치 x에 됐어요? 무슨 함수다? 도함수이다. 네, 이렇게만 말하면 이제 니네가 문제를 잘 못 풀 터이니 자, 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의미는 속도의 부호가 위치의 증가 감소를 결정하는데
위치의 증감을 결정하는데 우리는 위치의 증가 감소를 약간 어려운 말로 위치가 증가한다 감소한다는 얘기는 운동 방향이 그러하다라는 얘기야. 운동 방향이 양의 방향이야 음의 방향이야 이 얘기야. 그래서 위치가 증가한다. 운동 방향이 양의 방향이다. 자, 운동 방향이 양의 방향이다. 위치가 감소한다. 운동 방향이 음의 방향이다를 결정합니다. 속도의 부호가 무엇을 결정한다? 운동 방향을 결정합니다. 요게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이해됐니? 됐어? 다시 속도의 부호는 운동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그 다음이야. 그 다음이랄 게 있나? 자, 그러면 이거 그 다음에 너무 당연한 건데 니네 물체 위치나 가속도나 속도나 이런 걸 구하려면은요 P에다 적당한 T값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야 그지? 자 이거는 모를 게 딱히 없을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나오는 표현들 자 일단 요거 갖고 문제를 다 풀긴 다 풀어 자 조금만 더 해볼게 그럼 두 번째 이제 좀 짜잘한 얘기들을 좀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잘 나오는 게 뭐야 너무 당연한 거? 이거 이해하면 다 되는 거지 어떤 물체 이거 빼자 물체 자 일단 나오는 표현들 몇 개를 얘기할게 자 운동 방향이 바뀐다 됐어 어떻게 해석해야 돼? 뭐가 바뀐다? 속도에?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건 속도에 뭐가 바뀌는 거야? 부호가 바뀌는 거야 그치? 너무 당연해 자 운동 방향이 바뀐다 속도의 부호가 변화한다 자 그러면 만약에 두 물체의 운동 방향이 반대다 운동 방향이 같다부터 할까? 같다 무슨 소리야? 두 물체의 속도의 부호가 같다 그치? 그럼 내가 두 물체의 속도를 V1, V2라고 할게 그 V1, V2가 0보다 뭐하다? 크다 그치? 자 운동 방향이 반대다 속도의 부호가 반대다 V1, V2가 곱한 게 0보다 작다 요딴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됐니? 자 그 다음이야 뭐 뻔하게 나오는 것들 좀 하자 두 물체가 만난다 다시 두 물체가 뭐 한다? 만난다 만난다는 얘기는 뭐가 같다는 얘기야? 동일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만난다는 뭐가 같다 그러면은 위치가 같다 두 물체의 위치가 같다 그럼 만나는 거지 내 말이 이해돼? 자 다시 자 그 다음에 물체가 원점을 지난다 위치가 몇이 된다? 0이 된다 이런 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야 요딴 표현이 나와요 어렵습니까? 아니요 안 어려워요 그죠? 자 정리 잘 해주십시오